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덥고 습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경북 남부 지역만 비가 피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부지방에 장마전선이 위치하면서 밤사이 울진과 영덕 북부 지역에 비가 내렸고요. 또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경남 해안에는 현재 강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울진과 영덕 오늘 밤까지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포항과 경주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폭염주의보 여전히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포항과 경주는 덥고 습한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5도, 영덕 29도고요. 포항은 32도, 경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울진과 영덕은 오늘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포항과 경주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5도, 영덕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는 가운데 낮 기온은 울릉도가 26도, 독도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요. 안개까지 껴서 위험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에서 모두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소강 상태에 들면서 비가 오락가락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중부 지역은 장마가 시작됐다는데 경북 동해안은 여전히 가뭄이 극심해 밭작물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형산강 하구에는 지하수에 바닷물이 섞이면서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된 부추가 하얗게 말라 죽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근교에서 가장 넓은 연일 청심들, 포항 부추의 명성을 낳은 곳이지만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염분이 섞인 지하수를 뿌린 탓에 부추잎이 누렇게 말라버렸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은 인근의 부추는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잎이 무성합니다. 부추는 보통 한 번 씨를 뿌리면 4년은 계속 수확할 수 있는데 2년생인 부추밭을 갈아엎고 다른 작물을 심을지 10년차 농부는 고심입니다. 잎이 나중에 보면 이게 절여놨다 그러나 김치 듯이 팍 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역시 또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물을 못 대고 있는 거죠. 간이 측정기로 염분을 측정해 보았더니 0.2가 나왔는데 하루 이상 지하수를 푸는 날에는 0.8까지 올라간다고 농민들은 말합니다. 형산강 뚝을 넓히고 볼을 보강하고부터 염분 유입이 심해졌습니다. 볼을 넓히는 관계로 정비를 하면서 저희 수위가 많이 낮아졌다고 봅니다. 형산강 보 아래로는 염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수년째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포항시는 관정을 더 개발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반려되기는 했지만 청심들 50헥타르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염도가 정말 7천 이상 나왔습니다. 3천 이상 정도 되면은 농사를 짓기에 좀 곤란한 그런 수치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진흥지역 해제를 경북도에 적극 건의해서 포항 특산물 부추가 계속되는 공단 조성과 해수 유입으로 재배할 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를 시작으로 정규직화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다음 달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한 뒤 이르면 9월부터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에 나설 계획인데 우선적으로 상시 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1차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규직화를 시행하고 임금체제 개편 등 2차적인 처우 개선은 오는 2020년까지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명안전 분야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의 임금에 시중 노임 단가를 의무 적용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청소와 경비, 시설물 관리 등의 용역을 발주할 때 시중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결정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 참가 제한 등
구체적인 제재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2년 지침을 통해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중 노임 단가로 결정했지만 권고안에 불과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전국 최대 송이 산지인 영덕군이 전국 최초로 송이 직거래 장터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이 채취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영덕 송이를 관광 차원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자연산 송이의 34%가 생산되는 국내 최대 송이 산지 영덕. 군이 직접 나서 송이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는 첫 번째 이유는 농민 소득 증대입니다. 농민이 산림조합에 송이를 팔 경우 송이 낙찰가의 3%를 수수료로 떼고 소비자가 산림조합에서 송이를 구입할 때도 수수료 8%가 붙습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생산자는 조금 더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소비자는 당일날 바로 당일날 채취된 걸 좀 더 헐게 살 수 있는 그런 서로 생산자나 소비자나 서로 윈윈하는. 송이는 또 신선도가 매우 중요한데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면 당일 채취한 송이를 바로 그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송이는 새벽 5시부터 서너 시간 동안 채취하는데 농민들은 갓 채취한 신선한 송이를 가져와 곧바로 장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산림조합에서 오후 5시에 송이 입찰을 보기 때문에 대도시 소비자들은 채취한 다음 날 송이를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충청도는 괴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송이가 전혀 생산되지 않는데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충청도 관광객들이 영덕 송이를 맛보기 위해 몰려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들이 송이를 보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삽니다. 뭐 1kg, 2kg 단위가 아니고 100g, 200g도 살 수도 있고 5만 원, 3만 원짜리도 살 수도 있고. 송이 장터는 이곳 영덕 국민운동장 입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덕군은 이에 대비해 이미 몽골 텐트 100여 동을 구입했습니다. 영덕 송이 장터는 오는 9월 18일부터 40일간 열립니다. 영덕군은 전날 산림조합의 송이 입찰 가격을 장터에 크게 게시해 소비자들이 질 좋은 영덕 송이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향토 뿌리 기업 12개와 산업유산 6개를 새로 지정했습니다. 경북도는 고령의 고령매주를 비롯해 김천의 대성암 본가와 삼성공업사, 영덕 옹기장, 울릉도 호박력 공장 등 30년 이상 전통 산업을 이어오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사업체 12개를 새로 지정했습니다. 경북도는 또 쌍용양회 문경공장 등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 6개를 산업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경주시는 어제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국립공원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합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29명의 수렵인으로 꾸려 멧돼지와 고라니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포획하는데 읍면동 사무소에 피해 신고를 하면 즉시 출동합니다. 경주시는 야생동물 포획 기간에는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식별이 잘 되는 옷을 착용토록 당부했습니다. 집주인과 새 들어 사는 사람 사이에 잦은 임대차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자칫 돈 들고 오래 걸리는 법정 소송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독주택에 전세로 살던 A씨는 보일러와 정화조가 고장나도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아 자비로 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계속되는 하자에도 주인은 방관하자 A씨는 집을 옮기기로 하고 보증금과 자기가 낸 수리비를 달라고 했지만 주인은 그냥 나가라며 맞섰습니다. 접점이 보이지 않았지만 2주 만에 주인은 A씨에게 보증금과 수리비를 4개월 뒤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법률과 회계, 부동산 전문가들이 합리적 타협점을 제시해주는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문을 두드린 결과입니다. 대구에도 이런 분쟁을 해결해주는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법정 소송으로 가면 수백만 원이 들지만 조정위원회 수수료는 최대 1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독립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늦어도 3개월 안에 조정안이 나오는 것도 장점입니다. 최대 60일 이내에 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장도 30일 정도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3개월 안에 모든 분쟁이 해결되게 되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또 돈을 지급하라거나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강제 집행 성격의 조정안에 합의하면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 집행 효력이 생겨 안 지켜도 그만인 여타의 조정들과 다릅니다.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주택 임대차 분쟁을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가 어제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감사원으로부터 정기 감사를 받습니다. 11명의 감사반은 어제부터 경북도청에서 본청 12개 실국을 비롯해 경북농업기술원, 경북도립대 등 16개 직속기관과 사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 범위는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 사무 전반에 걸쳐 진행됩니다. 새 정부 이후 경상북도가 처음으로 받는 감사여서 그동안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새마을 사업과 박정희 사업 등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나올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울릉도가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2017년 휴가철 가고 싶은 33섬 가운데 쉴 섬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33개 섬은 여행자들의 취향에 따라 5가지 테마로 분류되어 있는데 쉴 섬으로 선정된 울릉도 외에 신비의 섬, 맛섬 등 다른 테마의 섬 여행 정보는 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는 올여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오감만족 울릉도 독도 스탬프 투어, 울릉도 오징어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부지로 묶여 장기간 개발되지 않았던 땅을 지자체가 빌려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법을 하반기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경북지자체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인 재산권 침해라고 결정하면서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2020년 7월이면 모두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전국적으로 516제곱킬로미터이며 경북 전역에는 415곳 46제곱킬로미터 1393만 평, 안동 지역만도 23곳에 385만 제곱미터 116만 평에 이릅니다. 안동시는 현재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도심지역 3곳에 대해 민간개발 도시공원을 만들고 사업자에게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우선 제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2020년 이후에는 개인 소유자들의 인허가 요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부가 올 하반기에 도시공원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도시공원 부지를 소유자로부터 빌려 도시공원을 만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원 부지의 사유지 토지주들의 민원을 일부 해소하고요. 주민들께도 공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공원녹지법에 공원임차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도시공원 임차 제도를 그린벨트 내의 도시공원 부지뿐만 아니라 문화재나 자연보호 필요성이 높은 부지에 대해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공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민간이 아닌 정부의 공영 개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이 사라지게 되면은 도시인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막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공영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도로와 하천, 녹지 등도 많아 일몰제 이후 개인 소유자들의 인허가 요구도 빗발칠 것으로 보여 지자체의 예산으로는 사실상 난개발을 막기가 불가능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사과와 포도, 배 등 과수주산지에 실시한 과실 전문 생산단지 사업으로 가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쪽 과실 전문 생산단지는 지난 2005년부터 509억 원을 들여 41곳이 조성됐는데 관수와 살수 시설이 잘 갖춰져 극심한 가뭄 시기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가뭄 해결구와 과수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내년까지 266억 원을 들여 과실 전문 생산단지 19곳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한동대 김순건 석좌 교수가 12년의 연구 끝에 육종에 성공한 검정 옥수수가 당뇨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대 생명과학부 도명술 교수 연구팀이 검정 옥수수 추출물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체중 증가 없이 당뇨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연구 결과는 한국식품영양학 저널에 실릴 예정입니다. 한편 검정 옥수수는 한국 재래종 자색 옥수수와는 완전히 다른 종으로 당뇨 개선에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으며 연구를 지원해온 포스코와 공동으로 특허 신청을 추진 중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5월 개최한 제2회 천년궁성 월성을 담다 사진 촬영 대회 수상자를 선정해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디지털 카메라 부문 대상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을 촬영한 태양을 품은 월성이, 스마트폰 카메라 월성에서의 나 부문 대상은 석빙고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담은 나두야 간다 등이 선정되는 등 모두 70점의 작품이 입상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870장의 작품이 접수됐는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다음 달 시상식과 함께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수상작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네, 경북 남부 지역만 비가 피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부지방에 장마전선이 위치하면서 밤사이 울진과 영덕 북부 지역에 비가 내렸고요. 또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경남 해안에는 현재 강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울진과 영덕 오늘 밤까지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포항과 경주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폭염주의보 여전히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포항과 경주는 덥고 습한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5도, 영덕 29도고요. 포항은 32도, 경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울진과 영덕은 오늘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포항과 경주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5도, 영덕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는 가운데 낮 기온은 울릉도가 26도, 독도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요. 안개까지 껴서 위험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에서 모두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다만 중간중간 소강 상태에 들면서 비가 오락가락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